윤석열 정부가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로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분단국의 당사자이자 북핵으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국가임에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임이사국들에게 할 말을 하는 한반도 주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상전백해로 느껴집니다. 앞선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중국의 리창 총리와 별도 회담에서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했는데 이 또한 지난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란 초강대국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진전시킴으로써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화와 보편적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대국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외교적 무리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굴욕 외교에 실망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당당한 외교를 보며 큰 변화를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부당한 트집잡기와 폄하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당당한 외교와 가시적인 성과로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오염 처리수 국제 여론전을 시도하며 국가망신 프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 여당 중에서 누가 더 국익을 높이고 국격을 챙기기에 합당한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